가압승계를 위한 증여세 절감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자본을 환원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식을 반납하면서 자본 환원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대표적인 방법은 배당, 양도뿐만 아니라 주식 소각과 감자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자본 환원인데요. 주식을 보유하면서 자본 환원하는 건 일반 배당과 감액 배당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주식을 반납하면서 자본 환원하는 방법은 양도와 소각이 있습니다. 양도를 먼저 볼게요. 주식 양도를 이해하려면 자기 주식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주식은 줄여서 자사주라고 하죠. 주주가 돈이 필요해서 일부를 팔고 싶을 때 혹은 지분을 줄이거나 양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주식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건 양도입니다. 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붙고요. 공짜는 증여나 상속이죠. 그래서 세금이 다릅니다. 내 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고 싶겠죠. 저가 양수도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로만 거래해야 안전합니다. 누군가에게 양도하는 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주식을 은행에 팔지도 못하고 제3자에게도 양도하긴 쉽지 않습니다. 팔더라도 찝찝하죠. 장부 열람권도 있고 경영에 간섭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인이 사는 겁니다. 예시를 볼까요? 자사주 실행 전은 6대 2대 2입니다. 여기서 임원의 주식 1000주를 법인에 양도했고 양도한 주식만큼 보상을 해줍니다. 이후 몇 년이 지나 경영상 필요하다 싶어서 소각을 했다면 지분율이 바뀌겠죠?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율의 변화가 보이시나요?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드니 오른 것입니다. 자기 주식은 상법상 금지하지만 다음 5가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주식 소각, 회사의 합병과 인수, 회사의 권리 실행 등입니다. 상법에서 원칙상 금지한 것은 대표 마음대로 법인 돈을 휘어잡지 못하게 한 겁니다. 자사주 함부로 하면 과세당국에서 가지급금으로 보고 추징합니다. 법인도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데 아무리 대표라고 해도 사라 팔라 하지 말라는 거죠.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건 자사주가 업무 무관 자산이며 주식가치 평가 시 자기 주식을 재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자사주는 꼭 처리해야 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주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전문 세무사에게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내 주식을 자사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유 목적이냐, 소각 목적이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도 달라지니까요. 자사주의 취득이 소각 목적이라면 그 이익에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자, 보유 목적이면 양도 소득세를 내고요. 누군가는 자기 주식이 리스크가 있다고 말합니다만 자사주는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합법적인 경제 활동으로 문제없는 행위입니다. 자사주로 보유한 주식은 임직원에게 상여로 주식 배당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로 현금이 아닌 현물을 준다는 의미고 재산 배당 혹은 현물 배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최고 45%까지 매우 높은데요. 주식 양도는 3억까지는 20%, 3억을 초과하면 25%의 세율입니다. 세부담이 확실히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합산도 안 됩니다. 대신 자사주 취득 목적을 불분명하게 하거나 정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법에 맞지 않는 절차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과세당국에서는 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줬다고 보고 가지급금 처분과 함께 추징세를 거둘 겁니다. 법과 절차에 벗어나거나 제3자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낮추려거나 배우자 증여공제 6억을 이용한 우회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규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세법을 볼까요? 소득세법 97조 2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그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취득가액을 2월 과세하겠다는 말입니다. 위 예시처럼 6억으로 취득가를 계산한 게 아니라 처음 취득했던 3억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적용되는 자산은 토지, 건물 및 부동산 취득 권리 등입니다. 네, 소법 97조 2는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101조 2항에 적용되는 자산은 범위가 큽니다. 주식을 포함한 전부죠. 대신 증여자에게 그 소득이 돌아가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동산이 아니고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했는데 그 소득이 증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식을 반납하면서 자본 환원 과정에서 이제 소각을 보겠습니다. 소각에도 전략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상감자 그리고 이익 소각과 신자본 환원, 신이익 소각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감자는 자본금이 충분히 많을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적정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주주 모두가 균등하게 감자를 하게 되니 주주의 입장에서는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분의 비율대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 감소는 주주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 시행하라고 규정합니다. 자본 감소 결의 시에는 그 방법도 함께 정해야 하며 채권자 보호 등의 공고사항도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유상감자를 하기 전에는 발행 주식 총수가 10,000주였습니다. 유상감자를 절반씩 하고 나서는 모든 주주의 주식 수가 딱 절반씩 줄어들었죠. 대신 지분율은 그대로입니다. 위 예시를 보면 자본금이 10억에서 5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건설업과 같은 업종들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익 소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주가 주식을 법인에 반납하고 법인은 그 대가를 주겠죠. 그때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서 뺏어줍니다. 그리고 받은 주식을 소각하는 게 이익 소각입니다. 유상감자는 자본금에서 빼어주고 이익 소각은 잉여금에서 빼어주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의 변동이 없고 주식수만 감소합니다. 이익 소각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자녀의 주식 지분이 9대1, 총 발행 주식수가 5,000주인 법인입니다. 액면가가 10,000원이니까 자본금은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반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10억 원으로 비교적 높으니 유상감자 대신 이익 소각하기가 좋은 기업입니다. 대표자의 주식 1,500주를 자사주로 넘긴다면 법인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의 재원으로 대표께 현금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시가 40만 원이 1,500주이므로 6억입니다. 이때 취득가와 현재 시가와의 차이가 크므로 의제 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이후 자사주를 소각합니다. 이익 소각 후 지분을 볼까요? 대표는 3,000주로 85.7%, 자녀는 500주로 14.3%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지분이 오른 건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보면 사실상 절세란 거는 없어요. 시가와 액면가의 차이가 39만 원이나 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게 되므로 세금은 작게 잡아도 2억 원이 될 겁니다. 이익 소각은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이라는 특정 전략이 유명한데요. 이는 배우자에게 증여 공제가 10년 합산해서 6억까지 가능하다는 상증법 제53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익 소각의 핵심 전략은 증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시와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10년 이내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게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 공제를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한 주당 시가 40만 원짜리 주식을 1,500주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정확히 6억 원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주식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주주로서 또 경영자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로서 경영 참여가 불가한 경우엔 배우자는 증여받은 주식 1,500주를 자사주로 넘기고 법인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의 재원으로 배우자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증여받을 당시의 취득가와 현재 시가와의 차이가 없다면 의제배당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기에 법인의 주식 가치 평가를 다시 받아서 올랐다면 과세, 그렇지 않다면 차익이 없기 때문에 낼 세금은 없습니다. 특정된 시기나 필요에 의한 시기에 자사주를 소각합니다. 자, 이익 소각 후 지분을 볼까요? 대표는 3,000주로 85.7%, 자녀는 500주로 14.3%를 갖게 됩니다. 주식 가치를 재평가해서 증여 당시의 금액과 같다면 세금 없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 6억 원을 개인화한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지분율이 올라서 앞으로 받을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힘들게 거쳐야 할까요? 그것은 절세를 위한 전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스크가 있죠. 배우자 증여 후 이익 소각은 자산 거래 아닌 자본 거래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소각은 증여 후 양도에 대한 규정인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필요경비 계산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법상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단 세법의 대원칙인 국세기본법 제14조를 보시면 실질 과세 원칙을 근거로 해서 자사주 취득의 목적과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조사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자인 대표께 그 소각 대금이 귀속된다면 이러한 배우자 증여 행위가 조세 회피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 신고 내역, 주식 변동 사항을 검토한 결과 단시간에 주식 소각을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해당한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배우자 이익 소각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 절차에 대해 확실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법상 절차와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 진행했는지, 자사주 매입의 목적은 확실한지 등입니다. 그래서 이익 소각은 전문가 영역입니다. 정리하면 이익 소각이란 이익 잉여금을 돌려주는 자본 환원 전략 중 하나며 유상감자는 자본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본금이 큰 곳은 유상감자를 많이 했지만 최근 들어 많은 기업이 이익 소각을 했습니다. 그중 절차와 상법 등을 준수하지 못한 기업에 과세당국의 조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상감자와 이익 소각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자본계정에는 자본금과 이익 잉여금이 있죠. 유상감자는 자본금에서, 이익 소각은 이익 잉여금에서 그 재원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의제 배당입니다. 즉 배당과 같이 보겠다는 것으로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이것은 2천만 원을 초과 시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종합 과세가 되죠. 그리고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합니다. 주식을 소각하니까요. 부채 비율이 증가합니다. 자본이 감소하니까요. 법인에서 돈이 빠져나가 개인으로 간 것입니다. 최근 증여와 소각이 만나 실제로 문제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거래는 세법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세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증여도 없고 차액도 없어 문제 삼을 게 없는 전략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절감 전략 프로젝트 마지막 시간, 신이익 소각과 신자본 환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업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 세무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